여기 오기 전 차 안에서 김영사가 8시까지 자기가 오면 불구속이 떨어진 것이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 못 나가는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였기에 8시 반이란 시간은 이제 모든 것을 단념해야 하는 절망적인 시간인 것이다. 시간이 8시 반이 지나가자 나는 올가미에 걸린 듯 점점 내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아까 판사는 나의 말에 긍정적인 표현을 지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부처님을 찾고 공자, 맹자님을 찾고 있었다. 하느님,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판사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내 자신을 한심하게 질타를 한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뒷머리를 벽에 2번 세게 박았다. 죽고 싶었다. 한심한 나 자신을 죽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다. 비겁한 놈. 죽을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염치로 인생을 살려 하는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항상 0.2%가 부족했지. 내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았단 말이야. 최선을 다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살아온 나는 나의 가증스러웠던 인생을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진실하지 않았다며 내 자신을 마음껏 비난하고 있었다. 아마 조금 늦게 출발하였을 거야. 나는 나름대로 내게 유리한 생각을 해본다. 경찰서에서 보니까 일이 많던데 조금 늦게 출발했겠지. 나는 아직도 김영사가 온다는 시간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서야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벽에 박은 내 머리의 통증과 함께 두려움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이제 내 시선은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시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여지껏 본 적은 없었다. 시간은 광속보다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 받아들여야 한다. 오전에 잠깐 만난 국선 변호사 말대로 1년 6개월 정도 살 각오를 하던가, 아니면 피해자분들과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돈은 또 어디서 난단 말인가. 오늘따라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끝내 오지 않는 김영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적처럼 내 앞에 나타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다. 4월 29일 피의자 성명 김민우, 주민번호, 직업무, 주거, 서울 마포구 염리동, 전화번호. 이것은 내가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같을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다. 구속영장. 서류 한 장으로 결국 나는 구속이 되었고 이제는 내 맘대로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구속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판사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범죄 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범죄 사실. 피의자는 실제로는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같은 조직의 입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이다.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편취하는 짓은 보이스피싱 놈들이 벌인 일인데 내가 다 뒤집어 쓰는구나 생각하니 억울하며 끔찍하였다. 그 아래는 내가 보이스피싱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 동안 돈을 수거한 범죄 일람표와 비록 피의자는 정상적인 채권 추심 내지 심부름인 줄 알았고 심부름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불법인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업무 지시자에게 대면 및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기타 김진우 통화에서 그런 방식의 채권 추심은 없었다는 식의 내용으로 피의자가 일하는 절차와 허점을 제시하며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던 점, 발각되지 않았다면 한 달가량 더 일을 했을 것이라는 진술, 불구속 수사하여 결국 자신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전국을 떠도는 등 도주하거나 극기야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과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선과 접촉하여 수사 상황을 알려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고령으로 다른 일을 새로이 시작하기 어렵고 구직 활동 중 현실의 벽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김진우의 통화 내역과 한 달가량 더 일을 했을 것이라는 말은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면 그만두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내용은 없고 발각되지 않았다면 한 달가량 더 일을 했을 것이라는 진술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 해석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당시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비대면 원어민 수업을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는 것과 김진우와의 통화 내역은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주일 하다 문제가 있는 곳이면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가짜 김태형 법무사가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취지로 김진우 씨가 말한 것인데 이 대화 내용을 경찰은 나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달리 해석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구속이 되고 이제는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 4월 30일 11시경 김민우 씨 면회요. 아들이 왔음을 짐작하고 조용히 일어나 철문 앞에 섰다. 유치장 면회실은 철문 대각선 오른쪽에 있다. 면회실로 들어가면 안내하는 경찰이 앉아있고 바로 작은 유리 칸막이 사이 넘어 아들이 앉아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 중부경찰서에 면회 왔을 때 친구인 박 변호사를 만나 인사드리고 상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만나봤는지 궁금하여 보자마자 박 변호사 만나봤니? 아들은 대답 대신 아빠 어때?
내 상태부터 살핀다. 솔직히 힘들다.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다. 그제서야 아들이 말을 한다. 박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아닐 것 같아. 왜? 당장 나오게 해주는데 1억을 달라고 해. 뭐? 이런 나쁜 놈. 나는 나도 모르게 욕부터 나왔다. 아마 아빠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아직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런 것 같다. 그럼 하지 마라. 차라리 아빠 후배를 통하여 부천법원 앞에 있는 인천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래도 정관 이유라는 게 있을 테니 그 편이 좋을 것 같다. 아들이 가고 난 다음 나는 하지 못한 말이 떠올랐지만 휴대폰도 없고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였다. 하지만 다음 면회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